시사해설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어제 NSA 국가안보국의 국내 대량 통신 감시 업무를 불법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1 이후부터 테러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보 감시 업무, 국가안보죠. 그리고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이 양자 간에 계속적인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통화 내역을 정보기관이 모두 입수해서 매일 분석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가정을 한다면은 기분이 썩 편치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NSA가 하고 있는 정보 업무는 수백만 또는 수천만 시민의 전화 통화, 이메일, 소셜 미디어, 이 내용을 이제 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전화 회사로부터 합법적으로 이 통화 내역을 인수를 받아서 3년 동안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아무 때나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보 수집 업무, 지금까지는 당연히 합법입니다. 법원에서도 오케이를 했고, 의회도 오케이를 했고, 물론 NSA나 FBI, 법무부 모두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테러 방지가 최고로 우선하는 업무다. 이렇게 이제 아무도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 겁니다. 9.11 이후에 한 15년 동안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항소법원이 이제 판결한 것에서 지금 당장 이것을 금지시켜라 하는 판결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리갈이다, 불법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이제 이 정보 업무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 Patriot Act, 애국법이라는 거, 여기에 그 Section 215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이제 정보 감시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안이 6월 1일로 만기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의회가 이것을 다시 연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주 끝을 낼 것이냐, 아니면 수정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방 제2항소심의 판결 내용을 보면은 정부의 정보 수집 권한의 범위가 너무 넓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범위가 수백만, 수천만 명의 보통 시민들의 통화 내역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이 애국법이라는 법의 규정이 확대 해석이 됐다 하는 그 법원의 생각입니다. 이 대테러전 수행을 위해서 이제 요건이 적절하고 타당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모든 시민으로 거의 확대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시민의 통화 내역을 보는 것이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 경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법안이 전례 없는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NSA의 그 업무를 보면은 통화 기록을 이제 가져다가 누구하고 통화를 했느냐, 통화 시간이 얼마냐, 얼마나 자주 이 사람과 통화를 하느냐, 몇 시에 했느냐, 이런 것을 이제 모두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통화의 그 내용, 그 대화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건 분명하게 프라이버시 침해다, 이제 이런 법원의 견해입니다. 마침 의회 일각에서 이것을 대치하려는 이제 법안이 나와 있는데, 그 법안의 이름은 USA Freedom Act, 이런 법안입니다. 이것을 아마 하원이 다음 주에 하원에서 법안으로 이제 제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NSA가 대량으로 소위 그 벌크로 정보 수집을 일반 시민들로부터는 하지 못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SA가 대테러전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전화 기록은 수집 분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대로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테러 막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더욱이 요즘에 홈그로운 테러리스트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지난번에 그 텍사스주의 총격 사건도 아이시스가 과연 사주를 한 것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매우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기관이 손을 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전화 기록을 전화 회사가 보유한다. 지금은 NSA가 다 가져가죠. 그런데 전화 회사가 그냥 가지고 있고, 이 보관 의무의 기간도 18개월로 이제 제한을 합니다. 지금 NSA는 기록을 가져다가
3년 동안 보관을 하면서 아무 때나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의회의 선택이 남은 것이 한 3가지 되는데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Patriot Act 그 애국법 그대로 수정 없이 연장을 할 것이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대로 그런 선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항소법원이 판결이 지금 일리갈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것을 끝내야 할 것이냐, 그런 또 옵션도 하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안보에 차질이 생기면 어떨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현 범위를 줄이고 수정 법안을 만들 것이냐, 이제 그런 3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의회 내에도 이견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은 세네터 패트릭 리하이 민주당의 법사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이 사람은 재연장은 불가하다. 법원이 이미 불법 판결을 하지 않았느냐. 법원이 불법이라는데 정부가 하면 어떡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나 상원 원내 총무인 맥도널드 상원의원 같은 사람은 섹션 215, 그러니까 그 Patriot Act 애국법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테러를 감시한다는 것은 마치 그 건처 더미 속에서 바늘 한 개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업무인데, 여기에 우리가 제한을 두면 어떡하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업무다. 이제 그런 또 의견을 내세우고 있죠. 양측의 이견이 굉장히 큰데, 이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은 privacy, 국민의 자유가 중요하냐, 아니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보 업무가 우선이고 국민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약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건 좀 매우 전형적인 이견이고 전형적인 싸움이죠. 물론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들의 사생활 자유를 마구잡이로 침해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FISA라는 법원이 있죠.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테러 업무를 위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신 감시가 필요하면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법원에 갑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 법원인데 허가를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법원이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를 해 주는 거죠. 그러나 9.11 이후에, 그러니까 2001년이죠. 그 직후에 부시 대통령이 당시에 비밀리에 NSA에게 대량으로 국민통신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법원에서도 이것을 그냥 인준을 해줬고, 그 이후로 이제 전쟁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2개의 전쟁이 계속됐고, 테러 위협은 뭐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의회가 이제 이 대량 통신 감시를 계속해서 연장을 해주면서 지금까지 왔죠. 어떤 경우에는 90일 간격으로 연장 조치를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동안에도 Civil Liberty Union이라든가 이런 민권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반발을 계속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랬지만은 NSA의 대량 정보 수집 업무는 연장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3년도에 이제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이 터졌죠. 당시 정보기관의 컴퓨터 계약직이던 이 사람이 이 사실을 폭로를 하고 지금 이제 러시아로 도주를 해 있습니다. 이 이후로 국내 여론이 급격하게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정치권의 논란도 이제 확대가 됐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던 중에 이제 어제 제2 연방 항소심이 NSA의 대량 정보 수집 업무는 illegal,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어제 판결 이후에 FBI의 제임스 코미 국장이 만일 의회가 이 Patriot Act Section 215를 이달 말에 종료를 시킨다고 하자, 만일 시키면은 FBI로서는 매우 중요한 대테러전의 하나의 툴을 잃게 되는 것이다 하고 걱정을 이제 심하게 했습니다. 이 지금 대국민 정보 수집 업무는 미국에서 뭐 지금 10년째 계속해서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유럽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입니다. 프랑스는 미국과 달리 사생활 보호를 아주 끔찍하게 보호를 했는데 지금 대국민 정보 수집 업무를 강화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의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파리에서 일어났던 그 찰리 앱도 테러 사건을 비롯해서 프랑스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테러 사건 조짐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도 통신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오히려 미국하고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통신 감시하는 것이 이제 그냥 전화 기록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맘만 먹으면은 통화 내역을 비롯해서 은행 거래 내역, 의료 기록, 메디컬 레코드, 그다음에 이메일 우리가 하는 거, 메일 하는 거,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메일 하는 거, 이것도 모두 수집해서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